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연구 대상이 되는 이곳은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자, 어느덧 9월이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올 여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이 때 아닌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지역도 있었고요.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때 아닌 폭염으로 가뭄에 시달리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지역 여름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덥다 이야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 무더위가 끝은 날까?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이 끝이 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야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는구나 느껴져요. 맞아요. 네, 저 9월이 되면요 좀 기다리는 날이 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9월에 기다리는 날. 9월에 올해는 9월이 추석이 9월에 있잖아요. 아 맞지. 연휴 또 대체 휴무까지 하면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연휴. 와. 요게 또 기다려지는 거 아닐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9월 7일입니다, 그날은. 9월 7일. 9월 7일. 주경 인턴 생일이구만. 딱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본인 생일로 홍보한다고? 맞춰보세요 하는 거 보니까 에이 뭐 생일을 그래요? 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제 생일은 10월 7일인데요. 아유. 네, 9월 7일이 뭐냐? 매년 돌아오는 9월 7일은요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푸른 하늘의 날? 하늘이 파랗고 예뻐서. 그렇죠. 근데 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날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름이 굉장히 예쁘네요. 푸른 하늘의 날. 어떤 날이에요? 싱그러운 느낌이 절로 나죠. 네. 그래요. 정식 명칭은요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인데요.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로 대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청정 대기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만든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죠. 아마 2019년도로 기억을 해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제안했던 그날 맞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1회, 지금 올해는 3회째인데요. 우리 정부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유엔 공식 기념일인 만큼 푸른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9월은 그런 달로, 애쓰는 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푸른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애써야 될 일이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네. 해보고요.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푸른 하늘처럼 푸른 뉴스만 좀 많이 일어나는 가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실연구소 시작합니다. 동네방네 마실 가는 것처럼 한 주간의 소식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갈 곳은 경주입니다. 경주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함께 잘 살기입니다. 함께 잘 잘 살기. 살기. 뭐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독도까지 이 키워드였으면 좋겠긴 하지만 경주에서 함께 잘 살기라. 뭔가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 아니면 저는 경주에 또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왔다. 아, 좋은 얘기예요.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경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잘 살기 이런 걸 수도 있겠네. 다 좋다 일단. 그러니까요. 너무 네. 좋은 의견이었지만 땡입니다. 오, 경주시가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건요. 바로 야생 생물입니다. 야생 생물. 네, 도시의 발전과 야생 생물의 보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최근 경주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생물의 생태계를 담은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도시 생태 현황 지도. 뭔가 자연 속에 있는 동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요. 특정 생물군의 서식 공간을 생태적인 특성과 그 가치에 따라서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요. 네. 더불어서 보전 가치 등급까지 표현한 아주 스마트한 지도인데요.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연구 조사에 따르면요. 경주시에서는 식물이 755종, 조류는 92종, 파충류는 12종,
법정 보호종은 수달을 비롯해서 15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사실 우리가 경주하면은 관광지로서의 특징을 알고 있지만 네. 사실 산과 바다 자원이 풍부한 곳이 경주거든요.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야생 생물들이 경주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이야 놀랍습니다. 이거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아까 뭐 등급별로 나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법정 보호종인 삭과 수달, 원앙, 황조롱이는 경주 지역 전역에 걸쳐서 서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보호 가치가 높은 비오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오톱이요? 공동 서식 장소를 말하는데요. 도심 곳곳에 만들어지는 이 비오톱은요,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이름을 좀 바꿔보자면 경주의 숨은 보물 지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야생 동식물들을 잘 관리하다 보면은 뭐 생태 도시, 더 나아가서 녹색 도시, 보물 도시가 되지 않을까 경주의 이 노력을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의 이번 주 키워드는 짜잔, 칙칙폭폭입니다. 칙칙폭폭. 예전에 기차를 타면은 말이죠. 이 사이다에다가 삶은 계란에다 귤 이렇게 5개 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먹고 그랬는데 전 햄버거 요새는- 먹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세대 차이가 이런 아니 이거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이 포항행 KTX, 포항에서 서울행 KTX를 타고 이제 포항의 특산물들을 먹어가면서 가는 그런 여행의 별미들. 괜찮죠? 오 괜찮네. 여름에 물회 도시락 이런 거 하고 겨울에는 과메기 도시락 이런 거 하는 거야. 오. 칙칙폭폭.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어떡하죠? 이번에 포항의 키워드인 칙칙폭폭은요, 현재 논란이 뜨거운 서울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거군요. 수서해. 사실 저도 가끔 이렇게 포항에서 일정이 끝나고 서울에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KTX를 이용을 하곤 하는데 사실 수서까지 가야 될 때는 KTX를 이용해서 가기엔 너무 번거로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에 사시는 분들은 대구나 대전에서 SRT로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 문제의 시작은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가 개통이 됐죠. 그때 SR과 코레일이 분리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순기능보다는 이 비효율적인 열차 운용으로 승객들의 불편함만 가중시켰다는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이 국민 청원을 20만 명을 돌파했었던 와, 내용이었잖아요. 맞아요. 이 민간 연구 결과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이 철도 분리 운영으로 인해서 매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1천억 원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분리였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1,000억 원이 넘는 이 경제 비효율성도 문제지만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차별인데요. 네, SRT는 고속철도 노선만 다닐 수 있게 설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반 철도로 연결된 여러 지방 도시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서울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의료기관들이 서울 동남부나 경기 동부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SRT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그 병원을 가기 위해서 KTX를 타고 뭐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서 또 장시간 버스와 지하철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엄청난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때만이라도 수서로 가는 고속철도 노선에 KTX를 투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SRT가 가지 않는 지역민들의 귀향이나 귀가 편의를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철도는 공공재잖아요. 네.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마실 어느 지역이죠? 다음 지역은 바로 영덕입니다. 영덕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설명해 주겠어요? 네, 설명해주세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그런 희망적인 건 참 좋겠는데 이번에 영덕에서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인 것은요. 바로 작년에 시설 폐쇄 행정 조치가 내려진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을 말합니다. 속상한 부분이죠. 이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몇 번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대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었는데 사실은 수차례 학대 그리고
판정도 있었어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시설 폐쇄까지 갔었거든요. 아니 일단은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 거잖아요. 네. 시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 현장에 다녀왔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시설이 문을 닫기 위해서 안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장애인분들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잘 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사실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시설 거주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났고 행정 조치가 났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다. 이유가 있어요? 네, 영덕군의 입장에서요. 시설 폐쇄 완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강제로 시설을 폐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은 몇 가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폐쇄 완료 기한까지 관리 감독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더 시설 폐쇄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큰 대책, 올바른 대책을 영덕군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으로 떠나볼 텐데요. 울진의 이번 주 키워드는 함흥차사입니다. 함흥차사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뭔가 이야기가 계속 들리지 않는다,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들리지 그러니까요.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깜깜무소식인 그 정체는요. 울진 산불 이재민을 위한 성금 집행을 말합니다. 성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이거 저희가 뉴스로 얼마 전 접하기에는 800억이 넘는 성금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전달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울진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전국에서 모인 성금은 약 827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약 40%가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절반도 못 미친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아직도 좁은 컨테이너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 40%밖에 집행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이유는요. 의원금과 기부금의 차이 때문인데요. 산불은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 재난이 아니고요. 코로나19 같은 사회 재난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회 재난으로 모인 이 성금은 기부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모금을 진행한 기관에서 각자 성금을 집행하게 된다는 거죠. 야,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네, 보니까 뭐 의원금 얘기도 나오고 기부금 얘기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각 단체별로 모금기관이 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이거 울진 주민분들만 속타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9년 강원 산불 때도 성금 전달하는데 무려 반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안타깝네요. 사실 성금을 낸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루빨리 이 돈이 전달돼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셨을 텐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안타깝고 빨리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이 좀 넉넉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외양간을 내년에 고쳐주는 꼴이거든요. 이거 좀 맞아요. 답답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산불을 자연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요. 성금 집행 주체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 성금이 가장 뜻깊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울릉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울릉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또 나타났습니다. 헬기입니다. 울릉도에는 헬기 키워드가 자주 나타납니다. 뭐 소방 헬기도 있었고 응급구조 헬기 얘기도 있었고 이번 헬기는 무슨 헬기일까요? 헬기로 울릉도 하늘을 누빈 주인공은 바로 야생 산마늘 씨앗입니다. 산마늘 씨앗. 항공 파종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우리가 뭐 항공 드론을 통해서 농약을 치고 뭐 산불을 끈다 얘기는 들었는데 씨앗을 뿌린다, 항공 파종을 한다라는 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색다르면서도 스케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려대길래 항공 파종을 하는 거예요? 네, 항공 파종 한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성인봉 일원 약 100헥타르 면적의 산마늘 씨앗
무려 3,900kg을 헬기로 이용해서 공중으로 뿌려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헬기를 통해서 씨앗을 뿌려주면은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곳곳에 씨앗을 뿌려줄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네, 그렇습니다. 울릉군도요, 야생 산마늘 항공 파종을 통해서 자생지 복원과 함께 산림 유전자원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이번에 파종한 야생 산마늘이 잘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길 응원하면서요. 이번 주 마실 연구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명이나물이잖아요. 부디 명이 길어서 앞으로도 우리 울릉도의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인턴 이번 주 아주 알찼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디 나와 있죠? 일단은 이렇게 그냥 대충 살짝 둘러보면 그냥 한적한 시골 마을인가 싶은 곳인데 요즘 뜨거운 곳입니다. 뜨겁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었으면 좋겠는데 논란으로 뜨거운 것이 바로 이 자리잖아요. 네. 저희가 바로 찾아온 것은요. 경주 시우지 매각을 두고요.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외동삼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부근입니다. 맞습니다. 경주 시유지가 포함된 외동삼 일반 산업단지는 어떤 곳이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분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6월이었죠. 경주시가 외동읍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주 지역 시민 그리고 사회단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우지를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을 규탄한다며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지금 한창인 이슈인데 주로 이제 울산 쪽에 있는 선박, 자동차 이런 산업, 울산 지역 산업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그 산업 용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외동읍 냉천이 쪽에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이들 그 선박 자동차와 연계된 그런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이미 두 차례 경주시 의회에서 이 시유지 매각을 반대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8대 의회에 경주시가 이 땅을 팔겠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지난 4월 달에 한번 일단 냈습니다. 그걸 이제 이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해서 제출을 합니다만 시의회가 이 땅값이 아무래도 너무 싼 것 같아. 땅값 이거 다시 한번 더 감정해봐 이러면서 지난 4월 달에 한번 부결을 했고요. 의회가 부결을 하니까 경시도 당연히 이제 이 땅값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고 임기를 6월 31일자로 8대 의원들이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임기 한 열흘 남겨두고 임시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다시 두 번째로 이 땅을 우리가 이제 감정 평가까지 다 했으니 이 땅을 팔겠습니다. 의회가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4월 달에 반대했던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이건 좀 문제가 많다라면서 부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부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을 들어서 시유지 매각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 달에는 경주시가 이제 처음 땅을 팔겠다 의회에 제출한 거잖아요. 시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감정 평가를 2월 달에 했을 테고 이제 그걸 의회에 제출하니 시의회에서는 아니 이게 평당 전체적으로 한 36,000평방미터면 평당으로 치면 한 74,700원밖에 안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주시가 뭐 자동차 차량 첨단 소재 성능 가공센터라고 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경주시가 선정이 되고 그래서 경주시가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살려고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장소는 약간 다릅니다만 외동읍 9월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는 경주시가 한 7,800평 땅을 사는데 경주시가 35억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럼 평당 한 44만 5천 원이 됩니다. 근데 경주시가 팔려고 할 때는 평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4천 원 정도인데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땅값이 싼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원자력 산업이라든가 경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관련 산업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또 경주에 땅이 필요할 텐데 이건 나중에 행정 소유에 대비해서도 이 땅이 워낙 좋은 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그 미래 행정 소유에 대비해서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행정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관련 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는 그런 규정을 들어서 안 파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전체 계획 부지의 3분의 1, 네. 33%가 시유지가 이렇게 포함된 사례가 전례가 없다. 그럼 민간업자가 경주시가 어떻게 땅을 팔 걸 알고 이 계획을 했냐. 물론 이제 경주시에서는 사전에 협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어떻게 민간업체가 개발하는데 시유지를 3분의 1을 포함을 시켜놓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의회의 판단이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으면서 한 의원이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잘 안 됐다면서요. 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주도했던 그 시의원이 이제 김동애 의원입니다. 무소속 의원이기도 한데 이제 반대를 상임위원회에서 부기를 했고 그래 놓고도 이거 아무래도 좀 세기를 박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날 시의회 이제 그 마지막 8대 시의회 마지막 그 본회의가 열리는 그 자리에서 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그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려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채택이 되려면 일단 회의 안건으로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토론 없이 표결로 당일 아침에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표결을 해야 된다. 이제 그 회의 규칙이 있는데 그 회의 규칙에 따라서 아침에 표결을 했습니다만 그 의안으로 성립 자체가 일단 안 돼 버렸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시의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뭐 시민단체 또 사회단체들의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그 이 지금 시가 그 시유지가 포함된 이 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 땅이 아기봉산이라고 해서 외동읍 주민들이 이렇게 등산도 많이 가고 또 예전에는 그 외동읍 그 운동장 종합운동장터로 고려할 만큼 땅이 이제 주민들하고도 가깝고 외동읍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인데 이 산업단지로 경주시가 이제 팔아버리면 더 이상 뭐 이게 산업단지로만 쓰일 뿐이지 그 주민들이 뭐 등산하거나 이런 공간으로 못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 또 복지 공간으로 여러 가지 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또 그리고 보존 가치도 굉장히 있는 땅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 기자회견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회가 반대했던 이유 땅값이 너무 싸게 파는 거 이거 안 된다. 특혜 소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이유들을 종합해서 경주시의 해명을 좀 들어보셨을 건데 경주시 입장은 어때요? 2017년에 처음 뭐 협의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시에 따르면 그 주식회사 정보개발에서는 2015년 9월 달에 이미 투자 양서를 제출했고 네. 그리고 2년 뒤에 2017년 2월 달에 그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2020년 11월 달에는 경상북도 그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도 거쳤고 또 산업단지 지정계획 국토부에 그 반영도 한 다음에 경주시에서는 그 작년 6월 달에 그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이 시유지를 파는 게 뭐 예를 들면 경주시 기업 그 유치과나 산림과나 이런 데서 그 한 개 과가 결심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 측하고 경주시에서는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 또 관련 부서 협의도 거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행정은 잘못이 없다. 우리는 그냥 기업 유치 잘해서 경주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런 큰 대의를 보고 했다. 이런 설명이죠. 근데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땅값이 낮다.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단체까지도 이게 너무 헐값 아니냐 이렇게 네.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한 번도 이 감정기관에 이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아니 근데 지난 또 4월이었죠. 이때도 경주시 외동이 언급되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이제 그런 추진이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고 세소가 증대가 되고 뭐 이런 측면. 근데 한편으로 보면 경주에 지금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게 무려 30개입니다. 30개고 그 30개 중에 지금 산업단지가 준공이 된 게 14개인 반면에 16개는 지금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고 개발 중이거든요. 네. 준공이 안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그 외동 3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서려고 하는 이 근처에만 하더라도 뭐 냉천 지방 산업단지라든가 주변의 산업단지가 4-5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주시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기존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기 외동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어디 그러면 자동차 아니고 선박 아니겠습니까? 대개 자동차 자동차죠. 관련이거든요. 여기도 빈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그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경주에 기업 안 들어오는 게 어디 공장부지 없어 안 들어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개발한 이게 실제로 이 외동 산업 일반 단지라는 것이 승인은 났지만 뭐 수치로는 또는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뭐 산업단지 개발 소유에 부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경주의 산업단지의 현황들이 과연 자꾸 새롭게 만드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 채워나가고 특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굳이 답을 안 드리더라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청년회는 2번 부결이 됐고요.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시우지 매각으로 결정이 난다면 시민사회 단체들 어떤 반응이 나올 거로 예상되세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그 제가 대체로 이제 알려진 게 9월쯤에 경시가 다시 재추진 매각을 다시 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고 또 관련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는 아니다 지금 9월달에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단 좀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느낌. 그 이런 거죠. 이제 8대읍의 마지막에 부결된 게 6월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2달 아무런 조건들이 변화 없는데 한다는 것은 경시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좀 경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쳤지 않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우리가 9월달에 시의회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 일부 언론이 앞서서 보도를 하면서 경시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시장이 6월달 이후에 어떤 지시도 없었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당장에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여러 뭐 지금 그 반대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재추진할 의사는 없다. 뒤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만약 9월달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헐값이라는 실태들 시민 한 사람이 알 때까지 끝까지 다 뭐 알리겠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5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까지 모였는데 좀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이 아주 큰 쟁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그때 기자회견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자님은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좀 생각하세요? 이 경주시로서는 이 산업단지를 계획을 이미 승인한 상황이고 그 승인할 때는 뭐 나름의 이유들이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크다. 그리고 놀리는 시우지를 뭐 파는 것이 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이고 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뭐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취소한다든가 백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시의회 회의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데 시의회가 또 반대를 하면 경주시는 팔 수가 없습니다. 법에. 또 이거 팔아야 되는 게 의무적인 것도 아닙니다. 의회가 반대하면 못 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또 사업자는 피해를 보겠죠. 개발업자. 수년 동안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들였을 텐데 이제 그런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공유재산 관리의 처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 이익에 부합해야 되고 뭐 취득이나 처분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공공 가치를 구현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이렇게 한 5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울 때 되면 항상 원칙을 다시 찾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경주시나 시의회 뭐 각각의 입장을 약간 떠나서 이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찾아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중차대한 일일수록 속도보다는 내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조금 더 걸리더라도요. 우리 경주 시민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시유지라 함은 경주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유지가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지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